안녕하세요. 저희는 마산대학교 치위생과 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가워요. 임신 13주 차라고 들었어요. 임신 후 몸이 많이 불편하시죠? 네, 맞아요. 임신을 하니 몸의 변화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입안도 많은 변화가 느껴져서 궁금증이 생겼어요. 곧 태어날 아기 구강에 대해서도 물어볼 곳이 마땅히 없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궁금증이 해결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군요. 궁금증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저희가 궁금증을 최대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크게 변화가 생긴 것은 무엇인가요? 요즘 잇몸이 자주 붓고 통증이 심해지는 걸 느껴요. 왜 잇몸에 변화가 생긴 걸까요? 잇몸에 변화가 생기셨군요. 잇몸에 변화가 생긴 원인으로는 호르몬 변화, 산모의 입덧, 산모의 오랜 수면 시간, 소홀해진 구강 관리로 인해 염증이 발생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치주질환이 생기게 됩니다. 치주질환은 사진으로 보시는 거와 같이 치은염에서 점점 심해지면서 치주염으로 진행됩니다. 임신 3기인 8개월경에 가장 심해지고 9개월 후에는 점차 감소되어져 분만 후 약화되거나 자연적으로 사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니 앞으로 관리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관리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그럼요. 예방법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알려드릴 예방법은 칫솔질입니다. 먼저 칫솔질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회전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칫솔에 모는 치아에 2개에서 3개 덮을 정도의 크기로 선택합니다. 칫솔은 표면이 울퉁불퉁한 칫솔모보다 평평한 표면의 칫솔모를 선택해줍니다. 칫솔을 잡는 법은 엄지손가락을 칫솔을 머리 아래쪽을 잡고 내 손가락은 칫솔을 가볍게 잡아줍니다. 칫솔을 45도 각도로 잇몸과 치아 사이에 밀착시켜준 후 칫솔을 치아 방향으로 손목에 약간의 힘을 주어 돌리면서 쓸어내리는 방법으로 10회 반복해줍니다. 칫솔질의 순서에는 왼쪽 어금니의 바깥쪽, 오른쪽 어금니의 바깥쪽을 닦아주고 오른쪽 아래를 닦아줍니다. 마지막으로 왼쪽 아래의 순으로 바깥쪽을 닦아줍니다. 안쪽 어금니는 칫솔모를 바깥쪽으로 튕기듯이 10번을 반복하여 줍니다. 앞니도 마찬가지로 칫솔을 바깥쪽으로 튕기듯이 칫솔질을 해줍니다. 윗니도 똑같은 방법으로 닦아줍니다. 치아와 치아가 닿는 부위는 앞뒤로 왔다 갔다 전체적으로 닦아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혀를 닦아줍니다. 혀를 닦는 방법은 가로, 세로 중 자신이 편한 방법으로 닦아줍니다. 칫솔질은 치주질환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잇몸의 각화를 촉진해 잇몸이 더 튼튼해질 수 있고 마사지 효과로 인해 혈액순환이 잘 된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알려드릴 예방법은 치실과 치간칫솔입니다. 먼저 치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치실의 사용법은 치실을 적당한 길이로 끊어주고 양손 중지에 각각 감아 2에서 3cm만 남겨줍니다. 그 다음 치아 사이에 톱질하듯이 가볍게 밀어 넣은 후 앞쪽 치아를 감싸듯이 C자 형태가 되도록 치실을 위치시킵니다. 치실을 움직일 때 치아에 밀착시켜서 쓸어주며 4회 정도 반복해서 위에서 아래로 튕기듯이 닦아줍니다. 마지막으로 치간칫솔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치간칫솔은 치아 사이에 넣을 때 느슨하지 않으면서도 잘 들어가는 것으로 골라줍니다. 먼저 솔 부분에 소량의 물로 적셔준 후 치아 사이에 넣어줍니다. 치간칫솔을 넣어준 후 치아의 바깥쪽부터 안쪽으로 밀어넣는 방식으로 앞뒤로 부드럽게 5회 정도 반복하여 칫솔질을 합니다. 어금니는 기역자가 되도록 철사를 구부려 앞뒤로 5회 정도 반복하여 칫솔질을 합니다. 이때 철사 부분이 잇몸에 닿을 경우 상처가 날 수 있으니 잇몸에 닿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이렇게 시범을 보니까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집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관리를 했는데 치주질환이 생기면 어떡하죠? 임신 중인데 치과 치료를 받아도 괜찮을까요?
그 부분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임신 일기에 치료를 받으면 태아가 환경에 민감해 유산의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임산부의 치과 치료는 태아가 잘 발육되고 모체가 안정될 시기인 중기에 받는 것이 좋습니다. 조상과 자세성 저혈압의 위험이 있어 주의가 필요한 임신 3기에는 가급적 치과 치료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되도록이면 중기에 치료받는 것이 좋겠어요. 아기에 대해 궁금증이 많은데 아기의 구강에 관해서도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많은 산모분들이 곧 태어날 아기의 치아에 대해 궁금증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저희가 아기의 구강에 관해서도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먼저 유치의 맹출 순서부터 알려드릴게요. 아래턱의 가운데 앞니 2개가 6에서 10개월에 맹출되고 8개월에서 12개월에 위턱 앞니 2개가 나옵니다. 위턱 측면 앞니 2개가 9개월에서 13개월에 맹출되고 10개월에서 16개월에 아래턱 측면 앞니 2개가 나옵니다. 그 후 첫째, 어금니들이 나오고 위아래 송곳니가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둘째, 어금니들이 맹출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아기도 구강 관리를 꼭 해야 하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때 구강 관리를 소홀히 하면 우유병 우식증이라는 것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유병 우식증이 어떤 건지 알고 계시나요? 우유병 우식증에 대해 들어본 것 같아요. 하지만 자세히 들어본 적은 없어요. 우유병 우식증은 어떤 우식증인가요? 우유병 우식증이란 우유병을 수시로 물거나 자면서 생기게 됩니다. 물고 자는 아이의 경우 치아가 나오면서 바로 충치가 생기게 되는데 주로 아기의 윗앞니에 발생하게 되고 급속하게 진행하는 충치를 말합니다. 우유병 우식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우유병을 물리고 재우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아기가 우유병을 찾는다면 우유 대신 물이나 보리차로 대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기가 우유를 먹은 후에는 반드시 구강 티슈나 거즈를 이용하여 치아와 잇몸을 닦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아기의 구강관리법을 보여드릴게요. 태아의 구강관리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유를 하고 난 뒤 하루에 2-3번 손을 깨끗이 씻은 다음 끓여서 식힌 물이나 생수를 거즈에 적셔 손가락에 말아줍니다. 그런 다음 잇몸, 입천장, 뺨 안쪽, 혓바닥을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우유 찌꺼기를 제거해줍니다. 처음에 입을 무리하게 벌리면 오히려 거부감이 들 수 있으니 놀이식으로 하면서 재미있게 다가가야 아기도 매번 양치하는데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잘할 수 있습니다. 치아가 없어도 어릴 때부터 미리 거즈로 잇몸을 닦는 연습을 해두면 치아가 난 후에도 양치질하기가 쉬워집니다. 미리미리 양치하는 습관을 길러 우리 아이의 건강한 치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는 게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앞에서 했던 내용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맘 퀴즈. 예스. 첫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임산부는 언제 치과 치료를 받는 것이 좋을까요? 임신 중기입니다. 치주질환 예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칫솔질, 치실, 치간 칫솔입니다. 회전법은 칫솔을 45도 각도로 잇몸과 치아 사이를 밀착시켜주고 칫솔을 치아 바깥쪽, 안쪽, 씹는 면을 잇몸에서 치아 방향으로 손목에 약간의 힘을 주어 돌리면서 쓸어내리는 방법으로 10회 정도 반복해주는 방법이다. O, X. O입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아이가 우유병을 찾는다면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물, 보리차입니다. 여러분의 궁금증이 해결되셨나요? 여러분의 궁금증이 해결되었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